네,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Mixture of Experts with Expert Choice Rout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해당 논문은 2022년도에 류립스 쪽에서 발표가 되었고 발표를 준비할 당시 사이테이션 횟수는 162회 정도였습니다. 논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세 줄 정도로 먼저 요약을 해보면은 Mixture of Expert Layer는 이제 레이어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액티베이트 하여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상승 대비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엑스퍼트에 할당하는 과정에서 로드 임밸런스 문제가 MOE 아키텍처의 적절한 학습을 방해하는데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엑스퍼트에 할당하지 말고 엑스퍼트를 데이터에 할당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자 라는 것이 해당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ixture of Experts 줄여서 MOE라는 개념은 GPT-4에서 사용되는 걸로 추정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NLP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등 다른 도메인에서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고 MOE의 이제 기본 구조를 뎁스와이즈하게 변경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연구가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MOE는 머신러닝에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 하나의 모델로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엑스퍼트 네트워크 1, 2, 3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이와 동시에 게이팅 네트워크가 존재해서 각 엑스퍼트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대해 게이팅 네트워크와 웨이티드 썸 하는 형식으로 최종적인 아웃풋을 도출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엑스퍼트 네트워크는 타겟 태스크를 풀기 위한 어떤 임의의 모델로 SVM이나 디시전 트리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임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게이팅 네트워크는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어떤 엑스퍼트를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각 엑스퍼트는 이제 서브 태스크 전체 데이터셋에서 서브셋에 대해서 스페셜라이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 쪽에서는 파라미터 수가 늘어날수록 모델의 캐패시티를 늘릴 수 있음이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 제한된 물리적인 리소스 환경에서 파라미터 수를 무한히 늘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 증가 대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의 증가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MOE 구조를 레이어 레벨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한이 됩니다. 오른쪽에 소개해드리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알클레어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Sparsely Gated Mixture of Expert Layer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Mixture of Expert Layer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분홍색 레이어 사이에 파란색 MOE 레이어라는 것을 끼워 넣게 되는데 해당 MOE 레이어에서는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게이팅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종류의 엑스퍼트 네트워크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게이팅 네트워크의 웨이트에 따라서 스팔스하게 엑스퍼트 네트워크를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엑스퍼트의 수만큼 파라미터의 수 자체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각각의 배치나 데이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는 엑스퍼트의 수는 스팔스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비교적 그 증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 해당 레이어의 아웃풋을 Y라고 정의를 하고 이는 게이팅 네트워크의 아웃풋과 엑스퍼트 네트워크의 아웃풋의 웨이티드 썸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게이팅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0인 경우에는 엑스퍼트 네트워크의 계산을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게이팅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좀 더 살펴보면은 게이팅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인풋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웨이트의 곱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고, 이를 논문에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왼쪽 3번 수식과 같은 형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텀이 노이즈 펑션 텀이랑 탑K 펑션이 추가가 되는데, 노이즈 펑션은 이후에 로드 임밸런스 문제에서 사용하기 위한 노이즈를 추가하는 함수이고, 탑K 펑션은 엑스퍼트를 스파스하게 가져가서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해진 K개의 가장 큰 값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0으로 보내버리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다음은 밸런싱 엑스퍼트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MOE에서 제안하는 방식대로 적절하게 학습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MOE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겠지만, MOE 학습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특정 엑스퍼트의 모든 데이터가 할당이 되어서 적절한 학습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를 논문에서는 해결하고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활용하는 소프트 컨스트레인트 어프로치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구성을 해서 로스 펑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임포턴스 로스이고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로드에 대한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임포턴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임포턴스를 우선 이제 초록색 식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이는 각 배치당 게이팅 밸류의 합을 특정 엑스퍼트의 임포턴스로 정의를 하고, 이를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으로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로스 텀을 구성을 합니다.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민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갖는 값들의 분산을 맞춰줘서 인풋에 대해서 게이트 밸류의 변동성이 큰 경우를 더 잘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산을 취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포턴스 로스만 사용했을 때 적은 로드여도 한 번에 게이팅 값이 매우 큰 값을 얻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함께 처리하고자 각각의 input x가 export i에 할당될 확률 자체를 함께 계산을 해서 로드에 대한 연산을 추가하게 됩니다. 로드에 대한 로스 함수를 함께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엑스퍼트 초이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스파스리 게이트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레이어 이후에 MOE 레이어를 이제 트랜스포머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 왔고,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로드 밸런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논문에서는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활용하는 방식이 로드 밸런스에 대한 적절한 개런티를 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에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엑스퍼트에 할당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엑스퍼트를 데이터에 할당하는 방식인 엑스퍼트 초이스를 제안을 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엑스퍼트 초이스와 이제 반대 개념으로
기존의 방식이었던 데이터를 엑스퍼트에 할당하는 방식을 논문에서는 토큰 초이스 루팅이라고 정의를 해서 해당 토큰 초이스 루팅 방식의 한계점들을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로드 임밸런스 문제입니다. 이는 이제 앞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특정 엑스퍼트가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학습이 되는 문제이며, 기존의 루팅 스트래티지를 사용했을 경우 일부 엑스퍼트에서 약 20에서 40%의 오버 캐피시티 레이쇼가 확인이 되며, 이는 상당수의 데이터가 실제로 학습에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누락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더 스페셜라이제이션인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활용할 경우에 로드 밸런스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엑스퍼트에 강제로 데이터가 할당되는 경우에 로스 펑션 측면에서는 최적화가 이루어지지만, 여러 가지 엑스퍼트가 강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언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토큰이 동일한 컴퓨테이션을 갖는다는 문제를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기존의 루팅 스트래티지 방식은 각각의 데이터를 모두 같은 수의 고정된 엑스퍼트 수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풀겠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 논문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컴퓨테이션을 갖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올바르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래의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고양이 그림에 대해서 해당 그림들의 라벨을 고양이라고 했었을 때, 오른쪽 그림은 배경도 특별한 이미지가 없고 명확하게 고양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적은 컴퓨테이션만 가지고도 이를 계산할 수 있지만, 왼쪽의 그림에는 배경도 좀 더 풍부하고 고양이가 이제 선글라스나 이런 모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사진으로 이 두 가지 사진을 서로 다른 컴퓨테이션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데이터당 탑 K개의 엑스퍼트를 할당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엑스퍼트당 탑 K개의 데이터를 할당하자라는 변경인데,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탑 K개의 엑스퍼트에 할당하는 형태의 루팅 스트래티지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제 토큰 1이 들어갔었을 때 루터가 적절하게 확률값을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기서 첫 번째 토큰에 대해서는 엑스퍼트 2번, 그리고 두 번째 토큰에 대해서는 엑스퍼트 1번으로 할당이 되는 기존의 방식이었다면은 엑스퍼트 초이스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는 8개의 토큰이 존재할 때 이 토큰들은 각각의 루터로 들어가서 엑스퍼트로의 할당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차이점은 각각의 엑스퍼트가 탑 K개의 확률값을 계산을 해서 첫 번째 엑스퍼트에는 토큰 1번부터 4번, 그리고 두 번째 엑스퍼트가 1번과 2번, 그리고 5번과 8번 토큰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할당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수식적으로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각각의 엑스퍼트에 대해서 탑 K를 설정을 합니다. 탑 K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 E는 전체 엑스퍼트의 수, 그리고 N은 배치 내의 토큰의 수로 정의가 되며, C는 캐패시티 팩터입니다. 캐패시티 팩터 C의 의미는 K를 고정된 엑스퍼트와 배치 내의 데이터 수에 대해서 2나 3과 같은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경우에는 n by d 차원의 입력 데이터 x로 정의를 하며 여기서 d는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입니다. 게이팅 네트워크에 대한 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들을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매트릭스 i의 경우에는 i번째 엑스퍼트에 선택된 j번째 데이터 또는 토큰을 의미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엑스퍼트의 수가 이게 있고 데이터의 수가 n개이기 때문에 2 by n 차원의 행렬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는 각각의 엑스퍼트가 선택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차원은 2 by k 차원의 디멘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P의 경우에는 매트릭스 I의 엑스퍼트에 대해서 원하드 인코딩을 단순히 취한 결과입니다. 이제 스코어 펑션 S를 정의를 하면은 스코어 펑션 S는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게이팅 네트워크의 웨이트 WG를 곱하고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스코어 펑션을 트랜스포즈를 하고 탑K 펑션을 취해서 G와 I를 계산 그리고 I를 원하드 인코딩을 취해서 P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수식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먼저 주어진 데이터 X를 이제 초록색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웨이트 값을 게이팅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을 해당 노란색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 펑션을 계산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은 x와 w에 대한 내적을 계산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스코어 펑션 s를 계산할 수 있는데 스코어 펑션 s의 차원은 다음과 같이 n 곱하기 2차원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때 소프트맥스의 이후의 스코어 펑션의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은 각각의 데이터, n개의 데이터가 엑스퍼트 E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해당 각각의 엘레멘트들이 나타낸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다시 보면은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각각의 엑스퍼트에 대해서 엑스퍼트가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각각의 행별로 탑K 펑션을 취하면은 엑스퍼트별로 데이터에 대해서 상위 n개의 유사도를 갖는 텀들을 뽑아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엑스퍼트가 데이터를 선택하는 꼴로 변하게 됩니다. 트랜스포즈 함수만 잘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게이팅 네트워크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해당 레이어의 아웃풋까지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게이팅 네트워크를 통과한 이후 엑스퍼트인 피트포드 뉴럴 네트워크로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엑스퍼트의 아웃풋들이 취합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해당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을 계산하게 됩니다. 게이팅 네트워크에서 특정 엑스퍼트에 대한 할당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피드포드 네트워크인 엑스퍼트 네트워크로의 입력은 X인과 같이 해서 다음과 같은 차원을 가지게 되며 이는 매트릭스 P와 X를 입력 데이터 X를 곱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산과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산 과정을 통해서 파이널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은 처음에 입력과 같은 n by d 차원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는 모델의 아키텍처는 기존 연구였던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 MOE 레이어만 엑스퍼트 초이스 방식으로 수정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며, 추가적인 변경사항을 포지셔널 임베딩을 per layer relative positional bias로 수정을 하였고, 또 MOE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에서 첫 번째 레이어를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과 가우시안 에러 리니어 유닛과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GLU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간단하게 서로 다른 형태의 리니어 함수를 태우고 이후에 해당 리니어 함수의 곱을 시그모이드를 취하는 방식으로 리니어 함수의 곱으로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며, GLU와 가우시안 에러 리니어 유닛과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은 모두 최근에 이제 소타를 찍었던 NLP 쪽 모델들에서 차용을 하고 있어서 논문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의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포지셔널 임베딩이 포지션 특정 포지션을 1, 2, 3과 같은 의미의 숫자 값의 벡터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포지션을 기록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조금 수정을 해서 포지션의 그 차이만 유지하는 의미의 인코딩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1과 2 그리고 10과 11은 둘 다 간격이 이제 1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relative positional encoding에서는 해당 두 개의 인코딩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세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험 세팅은 이제 위의 표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은 타입은 이제 덴스의 경우 트랜스포머,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구조를 의미를 하며, MOE의 경우에는 MOE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 파라미터는 모델 전체의 파라미터고, n 액트 파라미터는 특정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가용되는 파라미터 수를 의미를 합니다. L은 트랜스포머 레이어 수고, M은 모델의 디멘전, 그리고 H는 히든 디멘전, N 헤드는 이제 어텐션 헤드 수를 의미를 하며, D 헤드는 각각의 어텐션 헤드에서의 히든 디멘전을 의미합니다. 모델 트레이닝 과정에서 X 시퀀스 랭스는 1024개의 토큰을 사용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옵티마이저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모델의 이밸루에이션은 파인 튜닝 퍼포먼스를 이제 함께 평가를 하였는데, 글루와 스프글루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 퍼포먼스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글루 데이터셋은 이제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구성이 되며, 모델의 노테이션을 살펴보면은 모델 옆에 이제 슬래시를 해서 16, 2, 32,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이제 엑스퍼트의 수를 의미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트레이닝 이피션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탑 K를 2로 설정을 해서 탑2 게이팅을 사용하는 다른 기존 연구였던 GS 하드와 성능 비교를 진행을 하였는데,
각 스텝 간의 이제 학습 속도를 비교했을 때 GSR드에서는 약 20% 정도 느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는 로드 임밸런스로 인한 이제 레이턴시로 논문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번 그래프에서 동일한 성능을 얻기까지 약 2배 정도 빠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녹색과 검정색 그래프에 대한 라벨링이 거꾸로 이제 할당이 되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먼저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의 경우에 요 검정색 그래프의 경우에 초록색 그래프에서 750 스텝에 해당하는 요 가운데 그 점선에 해당하는 성능과 동일한 성능을 검정색 그래프에서 보려면은 약 2배 정도의 더 긴 타임 스텝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성능을 내게 되는데, 이 라벨로 봤을 때 논문에서 제한하는 엑스퍼트 초이스를 의미하는 약자인 EC가 이제 검정색 그래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과 이제 정반대의 결과를 논문에서 제시하는 해석과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번 그래프에서 보면은 일관되게 엑스퍼트 초이스를 사용한 실선이 이 점선보다 아래에 있는 모습을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A번과 B번의 그래프가 일관된 해석 결과를 얻으려면은 이 두 라벨이 이제 거꾸로 이제 붙여졌다고 저는 보였고, 어, 이제 B번 그래프에서는 MOE 개수를 늘릴수록 이제 퍼플렉시티 성능이 꾸준하게 향상이 된다.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6개의 엑스퍼트 그리고 32개의 엑스퍼트부터 128개의 엑스퍼트로 갈수록 퍼플렉시티 성능이 꾸준하게 이렇게 낮은 값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를 이제 논문에서는 MOE의 개수가 늘어나도 일관되게 엑스퍼트 초이스를 사용했을 때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표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의 수에 따른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제 엑스퍼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나지만 일관되게 실제로 액티베이트 되는 파라미터의 수는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엑스퍼트의 수가 16개에서 128개로 갈수록 파라미터의 수 자체는 다음과 같이 증가를 하지만 실제로 가용되는 파라미터는 심지어 기본 트랜스포머 모델과도 큰 차이가 없는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B번 그래프에서 엑스퍼트의 초이스에 따라서 엑스퍼트의 수에 따라서 엑스퍼트 초이스를 사용했을 경우와 GSR들을 사용했을 경우 모두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부터 MOE 레이어를 통해서 적은 코스트의 향상으로 모델의 캐패시티 및 이제 퍼포먼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루와 슈퍼글루 벤치마크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 이벨리에이션입니다. 파인 튜닝 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입니다. 성능 비교 대상으로는 이제 기존 선행 연구였던 스위치 트랜스포머와 GSR들을 사용을 하였고, 엑스퍼트가 할당되는 탑 K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엑스퍼트 초이스에서는 K를 2로 설정을 해서 K가 2가 되게끔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요 EC라고 표현된 엑스퍼트 초이스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또 높은 성능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이제 동일하게 100밀리언 파라미터에서 엑스퍼트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성능 비교를 보면은 32개의 엑스퍼트를 사용을 했을 때 64나 128의
개의 엑스퍼트 사용하는 것보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단순히 이제 퍼플렉스트 이밸루에이션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이 항상 비례는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앞서 퍼플렉스티의 경우에 모델의 엑스퍼트 수를 늘림에 따라서 일관되게 퍼플렉시티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 논문에서는 어, 이제 적은 코스트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 수와 그리고 캐패시티를 늘릴 수 있었음을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이 결과가 이제 잘 연결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기는 하였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에 할당되는 맥시멈 엑스퍼트의 수를 설정하는 경우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 맥시멈 엑스퍼트를 2로 설정한 경우가 이제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엑스퍼트를 3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이제 캡3, 그리고 어, 기존의 K를 2로 고정해서 할당하는 경우가 이제 마지막 행에 해당하는 해당 방식입니다. 이제 성능을 확인을 해보면은 캡2에서는 성능 저하가 있었지만 캡3에서는 고정된 값을 사용할 때와 유사한 성능을 확인을 하였다고 하며, 이를 통해서 논문에서는 가변적인 엑스퍼트의 할당이 이제 유효한 전략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되는 엑스퍼트의 수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찍어본 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데, 해당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엑스퍼트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사용이 되며, 세 네 개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23% 정도 확인이 되었고, 전혀 할당이 되지 않는 경우와 4개 이상의 엑스퍼트가 4개를 초과하는 엑스퍼트가 할당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엑스퍼트를 가변적으로 이제 할당하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가설에 대한 증거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패시티 팩터 조절을 통해서 이제 탑 1 게이팅을 사용한 경우와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비교 실험에서 유의미하게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탑 1을 사용한 경우 이제 퍼플렉시티가 이 검정색 선과 같을 때, 다음과 같이 엑스포트 초이스를 사용했을 경우 탑 1에서도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 탑 2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댄스 모델과 비교해서도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성능 향상은 파라미터의 수가 적을수록, 즉 이제 8빌리언을 사용한 검정색과 파란색의 갭보다 이제 100밀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 주황색과 초록색의 갭이 더 큰 것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MOE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로드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문에서는 엑스퍼트를 아예 데이터에 할당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해당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엑스퍼트별로 탑 K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톤과 달리 로드 밸런스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로스 펑션을 따로 이제 수정을 하지 않고 로스 펑션의 텀이 이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습 관점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험적으로 유의미한 성능 향상도 확인이 되고, 해당 방식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다는 점이 논문을 읽으면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신 이제 앞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이제 퍼플렉시티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제 좀 충돌되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